예, 지원자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다 검사를 하고 들어왔으니까 마스크는 벗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인상이 좋으시네요. 일단은 저희 그 파블로 항공에 대해서 네. 좀 알고 오신 거라던가 네. 파블로 항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좀 회사가 어떤 이미지고 좀 어떻게 저희 회사를 좀 찾아보고 지원하셨는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파블로 항공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파블로 항공에 관련된 그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매력적으로 읽었던 게 브런치에 올라왔던 글이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파블로 항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18년 8월 8일에 생긴 이제 법인 스타트업이고 이제 막 1년 차가 넘은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장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8년도에 35대의 들어온 시연을 인천시에서 성공하셨는데, 그 이후에 불과 2달 뒤에 약 3배가 증가한 100여 대의 드론의 시연을 성공해서 그 성장세를 인정받은 것 하나와, 그 성장세에는 당연히 기술력이 바탕이 되겠죠. 그 비행 군집 드론이라는 게 사실 이론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기가 많이 까다롭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통신하고 제어에 대한 부분인데, 그에 관련된 이제 3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3채널로 나누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군집 드론 비행이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하나의 채널로 하다 보니까 이 채널이 마비가 되거나 해킹이 당하면 전체 드론에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거를 주, 보조, 그다음에 백업, 이렇게 3가지 채널로 나누고 각각의 채널별로 주파수를 또 다르게 잡아서 이런 어떤 주파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드론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GPS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력이 있으셔서 관련 기사도 사실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GPS가 이제 과거에는 미군에서 보안용으로 쓰다 보니 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민간에 뿌렸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백 미터의 오차가 났고 지금 이제 수 미터의 오차가 나는데, 그 위성에서 주파수를 보낼 때 뭐 전리층이라든가 대륙권을 통과할 때 직선에서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위성 사용자 관제 시스템으로 있는 3 그 구성 요소에서 고정 안테나를 넣어서 위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받는 주파수가 드론의 실시간의 기록과 다를 경우에 보정 신호를 계속 보내서 좀 정교하게 위치를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아트쇼를 하려면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형태의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동선에 맞을 수 있도록 약 50여 개의 매체 변수를 이제 수정하시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에 초점을 두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1년간 넘은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좀 빠른 성과를 내고, 게다가 국내 최초이자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단 스타트업이 몇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성과를 인정받아서 SM에서 투자를 받은 것도 사실 매력적이었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가 이제 적어도 아트 플랫폼 쪽으로는 좀 국내에서 좀 선두 기업으로서 큰 성과를 좀 내겠다라는 좀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알아줬네요. 열심히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기획팀 네. 팀장 이찬주입니다. 네. 그 지원하신 팀이 이제 기획팀인데, 본인 지원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기획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파블로 항공의 주 BM이 물론 이제 작년 8월에 드론 교육원을 내셔서 민간 대상으로 또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B2C 모델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유튜브나 인스타, 페북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게 알리는 방향이 지금은 굳이 여기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된다. 저는 차라리 기술력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해외 쪽이나 아니면 B2G로 일단은 그 회사의 브랜드를 알리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리고 이 파블로 항공의 강점 중에 하나가 SM에서 투자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K-팝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DJI가
헐리우드에 이 드론을 납품하면서 브랜드가 확 알려졌듯이 이 부분도 저는 K-팝하고 아예 접목해서 추후에는 사실 B2C로 만드는 그 민간용 드론도 K-팝 어떤 아이돌 가수들의 뭔가 굿즈화 시켜서 좀 판매를 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면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일단 B2C, B2B로 영업을 먼저 하되 B2C는 K-팝 콘텐츠로 조금 더 이름을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혹시 평소에 드론에 좀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예. 사실은 드론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네. 뭐 배울 기회도 없고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네, 에너지를 쏟진 않았습니다. 이거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너무 말씀드려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저희 회사 방향이 B2C라든지 해외 쪽에 좀 포커싱에 맞춰서 기술적인 홍보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SNS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활용하면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을지 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아트 플랫폼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트쇼를 시각화로 더 보여주는 컨텐츠에 그러니까 영상 베이스 컨텐츠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공중에서 띄운 아트쇼만 이렇게 딱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 유튜브를 보고 뭐 레바논이나 카타르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제가 봤지만 조회수나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너무 이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트쇼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영상을 좀 잘 찍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정보나 이런 그 내부에 드론이라던가 또 개발하시고 시연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거를 인스타뿐만 아니라 좀 가볍게 영상화해서 짧은 숏 영상으로 유튜브에 파블로 항공에 대한 그냥 브랜드를 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트쇼 말고 다른 것도 하시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네. 환경보드나 네. 네, 인공지능 말씀하시는 네,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약 57.5km라고 했어요. 네, 이제. 제주 서귀포에서. 제주에서 2시간 동안 이제 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급약품을 들고 2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네. 이제 서귀포항에서 떠가지고 우도항까지 네. 2시간 동안 이제 비행을 해서 이제 어쨌든 물류에 대한 드론 택배에 대한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시연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밖에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 거냐,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론 택시나 뭐 드론 택배나 뭐 물류 드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우선 말씀하셨던 그 영상은 제가 잘 봤습니다. 예. 뭐 1시간 57분의 비행 시간이나 약 57km의 거리가 국내 최장 시간이자 최장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거의 2017년도, 16년도부터 DHL에서 물건을 이제 드론으로 보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이미 시도를 했는데 사실 저는 좀 당장의 현실화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드론에 대한 뭐 개인정보 피해나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기상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너무나 큰 통제를 받는다는 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재난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때도 그 개막식에서 인텔도 기상 때문에 녹화된 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드론을 전혀 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통제가 되지 않으면 드론의 장점이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비가 오는 날에는 못 받고 네. 뭐 날씨가 좋은 날에도 그 수천 대의 드론들이 공중을 떠다니면서 각 집으로 간다? 이게 경관상으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무섭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기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먼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이거를 꼭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좀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부분, 우리가 가장 먼저 조금 이렇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있으면 좋겠다의 영역에서 먼저 드론을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필요하다의 영역에 먼저 드론을 좀 투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우도에 띄운거나 아니면 독도 뭐 이런 어떤 섬 같은 데는 정말 배가 뜨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서 언론 플레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드론으로 했을 때 진짜로 편리하고 좋구나 라는 인식이 먼저 좀 깔린 상태에서 지역별로 좀 시범적으로 해야 조금 더 우호적인 입장으로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거 조금 좀 다른 번외의 질문이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네. 좀 많은 이슈들이 있고 네. 또 굉장히 또 한국이 좀 대처를 잘하고 있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변화하는 이런 기술들이 좀 어떤 게 있을지 혹시 좀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에 대한 그 인식 부분은 사실 저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나 내 가족이 그 대상군이 되었을 때는 누구보다 심각하게 여기는데 본인은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제 장기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걸로 인해서 계속 나왔던 키워드들이 이제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그렇게 대면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좀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제 드론을 적용하기에 조금 그러니까 테스트하기에 좀 적합했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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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드론이라는 시장이 이제 해외 쪽에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해외 스타트업 아니면 기업들이랑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혹시 해외 세계 드론 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민간 드론 시장의 뭐 70% 점유율을 갖고 있는 DJI는 기사에서 많이 봤고요. 네, 근데 그 창업 스토리가 저는 굉장히 재밌어서 주의 깊게 좀 봤는데 그 뭐 기술력에 집중하는 부분 그리고 CEO가 뭐 27살 때 하고 지도 교수랑 같이 시작을 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해외 그 헐리우드를 통해서 먼저 점유율을 넓혔던 거, 뭐 그런 것들도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페럿이라는 곳과 지금 인텔이 최근 700억 투자해서 같이 그 선보인 업체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그 업체도 원래는 이제 페럿이나 DJI에 내놨던 모델이 밀렸는데 인텔에서도 이제 CPU에서 완전히 밀리다 보니까 퀄컴한테 완전 밀리다 보니까 이제 미래 먹거리로 그쪽에 700억 투자해서 뭐 리얼 센스를 부착한 드론을 시연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 파블로가 양으로 1218대를 띄운 인텔보다 양으로 확 띄우는 거 아니면 질로 높이는 거, 이 두 가지 관점을 봤을 때는 워낙 많은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대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대수를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드론 아트쇼가 대부분 이모티콘이나 메시지를 날리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조금 더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에 집중하는 게 드론 아트 플랫폼의 강자로서 먼저 타이틀을 얻고 나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던 것 중에 지금 시장성 관련돼서 드론 현재 있는 국내 드론 시장 또는 해외에 있는 시장 그걸 봤을 때 가장 유사한 시장이라고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다 보면 유사한 시장에 빗대어서 분석을 해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장 유사한 시장이 혹시 어떤 시장을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드론과 비교를 했을 때요? 네네, 드론 시장과 유사한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시장들을 네. 이 부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질문으로 네.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평소에 좀 뭐 스트레스를 좀 뭐 받았을 때 스트레스 관리나 뭐 그런 것들 풀기 위해서 뭐 취미나 아니면 뭐 본인이 좀 좋아하시는 뭐 특기에 대한 부분이나 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의 이제 과거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동기부여에 의해서 많이 좀 움직여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목표로 하고 그거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거나 어렵다에서 스트레스를 오기보다는 제가 못 해냈을 때. 그래서 그때 나름 푸는 방법은 첫 번째로 다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일단은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운 현실의 다큐를 좀 보면서 네. 일단 나름의 위안을 얻고요. 뭐 인생극장 이런 거 보시나요? 이제 그 다큐 3일 이런 거 많이 봐요. 다큐 3일이나 아니면 그 눈물 나는 다큐 있잖아요. 네, 휴먼 뭐 이런 거. 네, 그런 다큐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는 저랑 비슷한 연령대인데 많은 선거를 이뤄낸 사람들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정치적인 건 전혀 없지만 그 이준석 의원의 어떤 스피치나 그 얘기하는 방식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좀 이렇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좀 잘할까 이런 걸 보면서 좀 잘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를 그냥 삼으면서 좀 해소합니다. 네. 혹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특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기요? 예. 저는 네. 무대뽀가 특기인 것 같습니다. 무대뽀. 그러니까 무대뽀라는 게 아무런 방향 설정 없이 가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추진력. 일단 다 시도해 봅니다. 그러니까 추진력보다 약간 무대뽀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것도 일단은 해보고 답을 찾아보자. 약간 이런 식이어서 네, 좀 뭐 안 좋다는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그 이력서를 좀 보다 보니까 그 중증장애인들 네. 활동 보조를 네. 4년간 좀 하셨다고 봤어요. 네. 이걸 혹시 하게 된 계기가 좀 있는지 네. 예,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는 아는 선배님께서 그쪽 복지센터에 계셨는데 시급이 세다. 단기 알바로 할 만할 거다. 네. 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처음 마주한 형이 그 턱 밑으로 아예 못 움직이는 형이어서 제가 마주했던 모습이 휠체어에 이렇게 그 조정하는 이거를 두고 턱으로 움직이면서 휠체어를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기계음으로 이렇게 봉으로 스크린을 터치해가지고 그 음성으로 뭐 반가워 뭐 이렇게 인사하는 형을 좀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겁도 나고 이분들을 내가 과연 모든 활동을 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인간적인 교류가 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신변 처리 같은 것도 도와주면서 난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으로 사실 이거를 한 1년 하다가 한 2년 차쯤에 같이 시위를 나갔는데 경찰들이 그 사진을 찍더라고, 블랙리스트들을. 근데 제가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네, 그래서 그 피하는 제 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는 뭐 어디 길거리 나갈 때 사람들 침 뱉고 이래도 막 같이 싸우고 이러면서 나는 장애인의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만족감을 얻었는데 저한테 불리한 순간이 오니까 바로 피해버리는 저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한 2년을 더 해서 4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취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이제 본인이 약간 이제 무대뽀적인 성격도 네. 있고 이렇게 지르는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남들이 꺼려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일을 이제 추진을 하셨던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한 예로 그 공모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통일 모의 국무회의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실제 국무회의처럼 인원을 구성으로 짜서 어떤 현장에서 던져지는 주제에 맞춰서 대통령의 역할, 국무총리의 역할, 쭉쭉쭉 나눠서 장관의 역할 나눠서 그 역할에 맞게 스피치를 하는 대회였는데요. 제가 그 대회를 신청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지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죠. 저희 대회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원래 팀을 짜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사람이 문의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팀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래요 해서 전국에서 부산, 대구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습을 하고 현장에서 만났는데 4명이 안 왔습니다. 네, 4명이 잠수를 탔는데 자격 요건 탈락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게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이제 대기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됐는데 4시간 동안 연습을 해서 제가 이제 1인 3역 다
다른 친구가 1인 2역 이렇게 맡아서 저희가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근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 한 분이 우셨어요. 그 보시고. 네, 그래서 물론 떨어졌지만 뭐 이렇게 좀 남아서 열심히 준비한 모습이 좀 처음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네, 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 드리면 이제 직장 생활 어쨌든 여기 스타트업이고 네.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생활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 내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떤 덕목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지만 해봤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일단 상사의 말에 순응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과도하게 벗어나거나 이게 나를 드러내라고 했을 때 결코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관계가 좀 편해지고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제가 맡은 역할을 굳이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굳이 남한테 넘겨주는 그런 일로 인해서 좀 다툼이나 좀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저는 특히 광고 대행사 보니까 좀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많이 느껴가지고 일단 내 일을 착실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내 생각을 이렇게 뭐 선임들 앞에서 너무 이렇게 드러내거나 이렇게 추진하는 게 결코 좋지 않다. 그 역할에 맞게 분명히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의 말을 순응하면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일단 저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오신 이 지원자분을 뽑아야 하는 이유,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제가 이제 기획 파트로 들어왔는데 사실 뭐 드론에 대한 경험이나 관련 활동이 없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이런 기술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과 제 나이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봤다는 게 저는 첫 번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공모전도 광고회사에서 뭐 스카우트 받아서 들어갔던 것도 관련 전공자도 아니었고요. 관련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 적응해 가면서 인정받고 뭔가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네, 학교에 복학하지 말라고 몇 번 권유를 받았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대행사 이직 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들이 제가 지금 막 뭐 제 얘기를 하면서 또 막 제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정말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어도 정말 다방면의 경험을 했던 정말 잡초 같은 사람이 한 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 면접에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이 기획을 오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기획이 사실 회사에서 가장 좀 중요한 보직이긴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간단히 짧게 저희가 약 10분 동안 네. 간단한 테스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7.5km 이렇게 2시간 동안 비행을 했잖아요, 드론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급약품을 전달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상용화를 시켜야 된다. 이걸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가장 조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고 당장 상업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기획해주는 거를 한번 좀 테스트를 조금 저희가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간단히 드릴 거고요. 네. 약 10분 정도 본인이 아까 제가 전자에 말했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입을 어디에 부분에 하면 가장 좀 회사 입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작성해 주시면 네.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글 좀 틀어주세요. 제가 들은 거를 네. 네. 말씀드리면 운송이라는 드론 운송이라는 부분을 어떤 산업군에 적용했을 때 예. 가장 효과가 빠르겠냐라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드론 물류라던가 드론 네. 택배라던가
예, 뭐 그런 부분들. 예. 저희 잠깐 나가 있을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 13분 되니까요. 네. 한 23분에서 25분 정도 저희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다 하셨나요? 한번 저희 모니터에 띄워볼까요? 네. TV 켜. 몇 줄 안 적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생각할 네. 시간도 조금 부족해서 아, 일단 설명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10분이 정말 짧더라고요. 네. 그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사실 이제 의약품이나 아니면 택배는 이미 상용화고 되고 있는 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일단 전제를 깔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썼다가 지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기견, 유기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기견,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동물의 숫자가 연 10만 마리에 달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어느 개를 찾습니다, 어느 뭐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런 것도 많고 또 유기견들 보면 막 얘 배고파서 굶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려시장 쪽으로 조금 해서 뭐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찾아서 뭔가 그 통조림이나 이렇게 먹이를 조금 뭔가 줘서 이런 개체도 좀 파악하고 좀 이런 유기동물이 어디에 있다라는 데이터 값을 또 이런 보호센터나 아니면 뭔가 주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장은 좀 어떨까 그냥 나름 상상으로만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나 저건 제가 쓰고도 순간 아차 싶었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였냐면 그냥 이벤트적으로 뭔가 옛날에 그 누구야 사랑해 라는 현수막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연인한테 공개 고백하는 건가 전국적으로 그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화장품 뭐 이제 광고 문구였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뭐 리얼 센스로 이제 장애물도 구분하고 또 분석도 된다고 하니 내가 어떤 설정한 이상형의 사진값을 해서 그냥 내가 선물한 내 이상형에게 이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 약간 이벤트성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이건 그냥 네. 쉽지 않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히려 유기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딱 원하는 답은 나오진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고 먼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지금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1인 좀 다역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획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관련된 어떤 뭐 영업의 활동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일이 여러 가지가 겹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나 좀 뭐 이런 것들 혹시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가 하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또 내가 전공하지 않은 일인데도 맡아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는 좀 다양한 활동이나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공모전 대외 활동 이런 것도 한 번에 뭐 10몇 개씩 했는데요. 이제 저에 대해서 물론 알아보기 위한 어떤 목적 하나에 좀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건데 활동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만약에 그 일이 예를 들어 기획하고 영업은 사실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자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포토샵을 새로 배워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후자인 부분이라면 뭐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제가 납득이 되면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다른 면접을 이제 많이 경험하셨다면 이런 네. 질문 이제 좀 일반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인원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성실하지만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프로세스에 대한 센스가 좀 부족한 친구랑 이제 아니면은 그러한 센스는 충분히 있는데 아니면은 조금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좀 그게 자꾸 딜레이가 되는 친구가 있다면 누구랑 같이 협업을 하고 싶고 만약에 그 두 인원이랑 무조건 협업을 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실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실이라는 측면은 뭔가 갑자기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타고난 성질이나 성격이 반영된 부분이고 일에 대한 센스는 물론 그 친구가 경험이 많은데도 일에 대한 센스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협업이라는 거는 이 친구는 앞으로도 또 한 번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성실하고 좀 끝까지 같이 해낼 수 있는 친구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 두 인원과 같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네. 본인이 어떻게 그런 다른 성격의 사람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대외 활동이나 어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동기부여, 그러니까 목적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목적이 없을 때 다들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적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모두에게 공감이 되어 있는 상태면 다 같이 움직이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의 부족이 문제가 아닌가를 첫 번째로 삼고요. 그리고 만약에 팀 프로젝트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사실 다 데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저는 공동의 약속을 처음에 적어놓고 3번, 4번 돼서 이제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저는 아예 초반에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본인도 빠지는 게 낫겠다 싶으면 아예 빼는 게 전체 프로젝트 결과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을까. 굳이 다 데리고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예.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네. 말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일단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네. 저한테 주셨던 미션이 어떻게 보면 제 순발력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메인 디쉬였던 것 같은데 보기 좋게 너무나 망쳐버려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전문가요? 그게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요즘 상용화되고 있는 누가 봐도 공감할 만한 주제로 접근할 건가? 전혀 다른 걸로 상상이라도 전해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먼저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파블로 항공이 신입이 거의 없고 경력직 위주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입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그 핵심? 어떤 정량화된 수치가 나오면 더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뒤쪽에 말씀을 해준 것부터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는 신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연히 실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보는 딱 관점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은 열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성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두 가지가 된다 그러면 팀워크나 어떤 회사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또 열정이 있으면 그것만큼 사실 좋은 건 없다고 봅니다. 예. 저희 회사가 사실 퇴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인성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누군가 뭔가 서로 배려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안을 했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뭔가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각자 간의 인성이 다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열정이라는 거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어쨌든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는 주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10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답은 딱 없어요. 답은 딱 없는데 저는 이제 30 본론 결론이 네. 딱 끝맺음이 정확했으면 좋겠었다는 게 사실 제일 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획이나 제안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완벽히 돼서 그걸 상대방을 이해시켰을 때 저는 비로소 그 제안서가 만족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방금 써주신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유기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좋지만 그 아이디어가 정확히 나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라는 게 조금 일목요연하게 나왔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잘해주셨어요. 하여튼 결과는 저희가 추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오셨을 때 여러 가지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 준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장 높게 평가 좀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에 대한 부분을 점수로 좀 저희가 이제 0점부터 100점까지 된다고 했을 때 9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태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80점 정도를 드리고요. 사실 이제 기획력이 조금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전에 기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테스트할 때 부분에 조금 저희가 봤던 부분이 원래 저희가 이제 물류 드론에 대해서 물류 배송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유기견이라는 게 나왔는데 근데 유기견이라는 부분도 사실 좋은 기획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기획력에서 조금 점수를 저희 낮췄어요. 예, 기획력을 사실 50점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순발력이나 또 답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태도, 또 이해 이런 부분에서 제가 80점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는 75점 나왔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